네. 그 다음에는 이제 84번이, 84번부터 이제 제어반 등 점검 항목입니다. 성능시험 조사표 점검 항목, 제어반 등. 첫 번째가 제어반 수평 지진 하중 계산의 적합 여부 및 앵커볼트 설치의 적합 여부에 제어반 이제 수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신기. 제어반도 이제 수평 지진 하중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옆으로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어반 제품의 하중이 450뉴턴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로 4개소 이상 고정 여부. 그래서 제어반 하중이 450뉴턴 이하, 그 다음에 8mm 이상으로 4개소 이상, 그렇게 제어반 고정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건축물의 구조 부재인 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 등의 고정 여부.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하중에 의한 전도 방지 여부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면은 뭐 전도 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어반 등이 지진 발생 시 기능 유지 여부. 지진이 일어나도 제어반, 수신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제 넘어지면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85번은 이제 비상전원 수전 설비. 이제 비상전원 설비 중에 비상전원, 설치 장소네요. 설치 장소의 점검 항목. 첫 번째가 점검 편의성 적정 여부. 점검 편의성. 화재 침수 등 재방지 환경 적정 여부. 방화구역 적정 여부. 비상조명 등 설치 적정 여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이제 86번은 이제 비상전원 설비인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상전원 설비를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가 옥내 설치 시 급배기 설비 설치 적정 여부. 급배기. 두 번째가 비상전원 출력 용량의 적정 여부. 세 번째가 자가발전 설비 부하 용도. 그 다음에 조건, 표지 부착, 적정 여부. 이제 부하 용도라는 것은 부하, 사용되는 부하니, 뭐 펌프, 뭐 송풍기 이런 게 다 부하겠죠. 그런 용도, 그런 것을 표지 부착, 그런 말이 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펌프. 그 다음에 비상전원실 출입구가 네 번째인데
출입구 외부 표지판 부착 적정 여부에 외부에 이제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발전기실, 뭐 비상전원실 그러니 표지판. 그 다음에 비상전원 수전설비 설치 시 작동 및 적정 설치 여부에 비상전원 수전설비이며 이제 87번은 이제 소화기인데 도로 터널의 이제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시설 등 점검표에 점검 항목 점검표에는 이 도로 터널의 소화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에는 있어서 그래서 점검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87번에 설치 수량, 설치 위치, 적응성, 적정 여부 그러네요. 뭐 50m에 2개씩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 수량이 되겠죠. 설치 위치는 뭐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그런 거예요. 그건 설치 높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개별 소화기 총 중량 적정 여부에 세 번째는 설치 높이 이게 1.5m가 되겠네. 그 다음에 표시판 부착 적정 여부에 소화기 그런 표시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동식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 적정 여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88번에는 이제 도로 터널인데 옥내 소화전 설비 점검 항목. 소화전 함과 방수구 설치 간격. 방법 적정 여부. 소화기 함하고 방수구? 이게 무슨 말일까? 함 안에 방수구가 있을 텐데. 이상하네요. 설치 간격. 이것은 아마도 다른 소화전 함, 방수구 그 설치 간격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 말을 이상하게 나가지고. 88번 두 번째가 이제 수온의 조수량 적정 여부에 그 다음에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 및 방수량 적정 여부. 네 번째가 예비펌프 설치 여부 및 용량 적정 여부. 예비펌프. 그 다음에 방수구 구경, 형태, 설치 높이, 적정 여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89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도로 터널에서의 첫 번째가 감지기 종류 및 설치 방법, 적정 여부. 뭐 종원식 감지 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계구역 길이, 적정 여부. 터널의 경계구역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신기 설치 간격, 방법, 높이, 적정 여부.
그 다음에 음향장치 설치 위치, 음량 및 경보 방식, 적정력. 경보 방식은 어떤 걸 이야기하려나? 그냥, 예? 네, 일제 경보. 예. 그냥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의 설치 위치, 방법, 작동 방식, 적정 여부.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90번에는 이제 고층 건축물 해당되는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의 소방 시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피난 안전 구역과 비재형 구역 간 차압 적정 여부. 이제 피난 안전 구역하고 이제 그 바깥에 거기하고 차압, 이제 차압이 제한 설비가 작동하면 이제 차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 설치 위치, 그 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부의 너비, 종류 및 용량, 적정 여부, 뭐 60분 이상 뭐 그런 게 있어요. 피난 유도선이. 그 다음에 비상 조명 등 초도, 적정 여부, 뭐 10룩스 그런 거.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개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 용량, 적정 여부. 이제 휴비의 설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실자 수의 10분의 1 이상 그런 게 있죠. 이제 고층 건축물이냐 아니면 뭐 그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또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설치 개수, 설치 장소, 표지판, 설치 적정 여부, 인명구조기구, 방열복이나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의 필수품인데, 근데 그거 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말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이 그 예산이 담배 그 소비세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에 붙는 무슨 개별 소비세인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방 관련된 예산이 나오는데, 뭐라더라? 그 75%인가 의무적으로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방 예산이 부족해지면 이제 소방 그 장비들, 소모품들 좀 교체되는 시기가 늦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번은 이제 종합방제실. 그래서 초지복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줄여서 초지복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종합방지실이 있죠.
종합방제실 한 개소 설치 여부인데 100층 이상이면은 2개소 그렇죠. 예. 내가 빼놨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내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종합방제실 위치의 적정 여부. 위치. 종합방제실 방화구역 여부. 종합방제실 면적의 적정 여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면적이 20이었던가? 최소? 아무튼 크지는 않았어요, 기준이.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방화구역된 부속실 설치 여부. 그 다음에 이제 92번은 방화문 점검 항목인데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 이렇게 가로에 써있어요. 가로에 있네요. 방화문이. 그래서 계단으로 가는 방화문, 그 방화문을 이야기한다 그거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그래서 연기 아니면 불꽃을 감지해서 작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첫 번째가 연기 아니면 불꽃을 감지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되는 환경이 아니면 이제 차선책으로 온도, 열을 감지해서 닫히는 구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빠르니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라. 아니면 불꽃 감지기를 설치해라. 둘 다 안 되면 온도, 열 감지기를 설치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를 뭐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뭐 아주 많이 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 좀 공부를 해주고요. 뭐 이것도 사실 적은 게 아니죠. 많죠. 공부하기도 또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93번부터는, 그 사이에 하나가 있죠. 고시, 별지 제7호. 그래서 방금 성능시험 조사표가 아마 5호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6호는, 다시 한번 봐볼까? 네, 5호가 성능시험 조사표에 4호가 소방시설 등 점검표, 4호가. 6호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7호인데, 별지의 7호. 이것은 이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이다. 7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주된 것은 소방시설 등 점검표하고 성능시험 조사표가 주된 내용이죠. 그 외에도 뭐 잡다하게 있지만. 그래서 고시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93번부터는 이제 화재안전 기술기준, 화재안전 성능 기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재안전 기준 쪽은 뭐 해도 뭐 쉽지가 않죠. 해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할만한데 이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습을 해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93번 봐보면, 예, 맞아요. 예. 이제 NFTC는 가로해서 해놨기 때문에, 없으면 이제 NFPC 성능 기준이, 이제 작년 시험에 성능 기준이 19점 아니 9점인가? 네, 9점인가 나오고 기술 기준이 19점 맞나? 올해까지니까. 아 올해 예. 예, 그러니까 예, 지나간 시험이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능 기준에 비하면 기술 기준이 뭐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성능 기준에서 점수를 못 따면 합격 못 한다라고 봐야 돼. 성능 기준에서도 점수를 따줘야 합격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공부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술사는 성능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성능 기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술사는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관리사가 기술사 문제가 하나씩 내려오니까 성능 기준 안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잘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모르겠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무조건 써주면은 뭐 5점 중에 2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고요. 내용이 비슷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거 그냥 무조건 써놔요. 그러면 1점이라도 더 나오니까. 그게 요령입니다. 시험의 요령. 모른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냥 아는 선 안에서 무조건 뭐라도 해놔야 채점관이 그래도 성의가 좀 있네? 이제 그렇게 하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 줄 뭐가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합격자가 한 40명 돼. 몇 명 더 합격시켜 주고 싶은데 써놓은 게 없으면 점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 학원에서도 그림을 예. 모르면 예전에 2014년도인가 시험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44명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억지로라도 점수를 줘야 돼. 근데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옛날에 또 어떤 시험에서는 그런 얘기가 헛석석 전하고 바로 배신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너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놔서 채점 제대로 채점 했더니 40명 그밖에 안 나와. 몇 명 더 합격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예, 억지로라도. 근데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써져 있어야. 없는데 주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예. 네, 그래서 93번에 이제 저번에도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네. 이제 아파트에서 불이 잘 나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구는 그 다음에 뒤쪽이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그래서 답은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방출구가 환기구 청소 부분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환기구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뭘 뜯어낸다거나 아마 그런 뭐가 좀 필요가 있어서 방출구를 거기 설치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이 조항이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들다봐도 예, 예. 자동차에서 환기구라는 게 없는데 무슨 환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 환기구는 자동 소화 장치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냥 그 주방에 그 후드가 있고 그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배출하죠. 예, 그런 걸 배출해 주려고 거기에 환기구죠, 환기구. 후드에 팬도 있는 말이에요. 가스 배출하는 그거 말하는 예, 예. 환기구. 아무튼 환기구는 보통 뭐 이렇게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빨려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환기구,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부근에 이 방출구가 있어요. 네, 방출구가. 그 다음에 이번에 감지부는 뒤에가 위치에 설치할 거. 감지부. 감지부는 이제 화재를 감지하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열을 감지를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연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열 감지하는 게 좀 늦겠죠. 그래서 형식 승인 받은 대로 해라. 그런 겁니다. 3번에 차단 장치, 전기하고 가스가 있죠.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가스를 차단하면은 이렇게 가스 그 밸브가 왱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눈에 보이죠? 차단 장치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 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이제 탐지부라는 것은 가스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신부하고 분리해서 해라. 탐지부는. 이제 탐지부는 주로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수신부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무거우면 바닥 쪽에, 가벼우면 천장 쪽에 탐지부. 5번의 수신부는 주위에 열기를 또는 습기 등과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신부는 대부분 그 싱크대 문을 이렇게 열어야 그 안에가 있어요. 소화 약재 통도 그 안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4번에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제 상업용도 중요하죠. 1번에 뭐 소화 장치는 성능 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래서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그렇게 되네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2번의 감지부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성능 인증 받는 유효 높이. 감지부. 3번의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점검 가능하도록. 4번의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 헤드는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그래서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예. 후드는 상업용은 이렇게 좀 크죠. 후드가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길죠. 가로로 이렇게. 예. 세로로는 약간 짧고. 예. 아래쪽은 뭐 가마솥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설치할 것. 그래서 성능 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네, 그래서 상업용은 덕트에도 분사 헤드가 설치된다 그겁니다. 덕트에도 막 기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이 확 붙으니까 분사 헤드가. 그 다음에 95번의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캐비닛형은 뭐 조그만 전산실이나 그런 곳에 설치가 돼요. 뭐 조그만 방제실 그런 곳에. 이제 캐비닛 안에가 뭐 저장 용기가 한 2병 들어있고 이제 작동하면 거기서 가스가 바로 나와서 그냥 불을 꺼주는 그런 거예요. 뭐 조그만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스계 소화 설비. 1번의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그래서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네요. 이제 형식 승인 그 내용대로 그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화재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그래서 모든 감지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자탐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3번의 방호구역 내의 작동되도록 할 거. 그러면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그래서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 4번의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거예요. 이제 가스기의 일종이니까 교차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방출되기 전에. 근데 보통의 경우는 방출과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먼저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 6번에 작동이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구획된 장소의 방호 최적 이상을 소화 성능이 있을 것. 그러면 방호할 수 있는, 그렇게 되네요. 방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96번은 이제 정의인데, 전기화재하고 주방화재의 정의. 1번에 전기화재란 C급 화재. 그래서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기기든 배선이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 화재다. 2번에 주방 화재, K급 화재란 주방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그러면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네. 정의가 우선 두 가지의 정의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실어봤고요. 그 다음 뭐 표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죠.